안녕하십니까. 돈산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대전 돈산동에서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재수생들까지 전 과목 학습 코칭하면서 질문과외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과목을 해야 돼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력은 한 15년 차, 엄밀하게는 20년 차 정도 되겠네요. 어쨌든 덧글을 읽으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도움이 되시라고 남겨드리고 싶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거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 괘씸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호의를 호의로만 남겨둔 것이 권리인 줄 안다, 괘씸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걸 배우게 되었죠. 자, 그러면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 라는 것을 그래도 내 나름대로, 내 원칙대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비에 공책값과 간식값이 포함되는 것인가? 공책을 주었었고 간식을 주었으면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관습입니다. 관습적으로 그 공부방이나 학원에서 습관적으로 주었다면 학생들은 당연히 기대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기대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달라고 하고, 왜 안 주냐고 서운하다고 하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비를 받으면서 저희 업체가 서비스업으로 등록되잖아요. 서비스의 일환으로 공책과 간식을 주었다면 그 교육의 품질 안에는 서비스 값이 포함돼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포함된다고 판단할 것이고, 저희가 강사 입장에서의 판단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학생이 사탕을 먹고 싶어 합니다. 초콜릿을 먹고 싶어 하고. 그래서 사탕을 사주는데, 이렇게 사탕을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수업, 아니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수업들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는 것 자체가 재밌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사탕 하나라도 되고, 초콜릿 하나라도 되고, 그죠? 아니면 껌 하나라도 되고, 아니면 글쎄요, 콩도 되고, 콩을 누적해서 바꿔줘요. 콩을 먹어도 되고, 땅콩도 되고. 어쨌든 사탕을 먹고 싶어 한다 라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자, 그런 상황에서 시험을 잘 보면 어떤 선생님은, 야, 너 시험 100점 맞으면 선생님 덕이니까 햄버거 사와 하면 진짜 학생이 사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갑의 입장에서, 그렇죠? 자,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잘 보면 선생님이 햄버거 사줄게 칭찬하죠. 그냥 을의 입장에서. 갑의 입장을 어떻게 잡느냐, 을의 입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포지션을 잡느냐에 따라서, 글쎄요, 이렇게 말을 해도, 이렇게 햄버거를 사와라 100점이면 그럼 흔쾌히 사옵니다. 햄버거 사줄게 그러면 감사하다고 먹습니다. 자, 이렇게 햄버거를 사와라 갑의 입장이 됐을 때는 학생이 을의 입장에서 갑을 대우를 하지만 계속 을의 입장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햄버거를 사줄게 라고 하면 선생님이 을의 입장이 되면 학생이 갑의 입장인 것 같죠. 그러니까 항상 이 선생님에게는 뭔가 받을 수 있고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봤을 때는 이게 더 도움이 되고,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카리스마 있게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죠. 학생이나 상황에 따라 다 다르지만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자, 보통 아이들한테 정을 주지 마라, 뒤통수를 맞았다, 돈 버리고 상처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자, 정을 주지 마라, 그쵸? 이 정이 진짜 정이면 죽어도 아깝지 않겠죠? 뒤통수를 맞았다. 그러니까 보통 브루투스 너무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라면 내가 칼을 맞아줄게 라는 친구의 개념, 평생 친구 제자, 이 정도 개념이면 뒤통수 맞아줄 수도 있겠죠. 돌은 아이한테
성장하는 아이한테 투자를 한 것이니까 버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쿨하게 그만둔 아이가 이벤트에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그만둔 아이는 감사하지 않은데 이 이벤트에 온 애를 돌봐주는 선생님을 보고 지금 다니고 있는 애들이 감동을 하더라고요. 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좀 놀라운 일이 있는데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과 C라는 학생, A라는 학생이 좀 부족해갖고 정말 무던히도 많이 애를 썼어요. B, C한테 양해까지도 구한 적도 있어요. 근데 I라는 학생이 뭐 예를 들어서 60점 맞다가 90점을 맞고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고 그만뒀어요. 근데 이 B, C라는 학생이 이 A가 그만둔다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어떤 학생에게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서 선생님이라면 내가 고등학교 입학하고 어른에 대해서도 끝까지 선생님이라면 그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고 그 이야기를 A 이야기를 B가 집에 가서 하니까 이 B 학부모님께서 굉장히 여러 명을 소개시켰습니다. 이런 선생님이라고. 참 희한하죠. 여기는 이렇게 그만두고 나중에 이제 고맙다는 인사도 없었죠. 그런데 이 아이의 덕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들인 A라는 학생이 반응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보여주는 기본 자세가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나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단호하게 말해야 하나, 먹는 것으로 끄는 것인가? 단호하게 안 돼, 이거 안 사줘. 원래 사준 게 아니잖아. 라고 할까? 먹는 것을 계속 사주면 먹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오는가? 글쎄요. 아이들이 그래요. 먹는 재미로 온다고. 저한테는. 제가 이제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가르치는 아이들 전부 다 밥 때 되면 무조건 그 당시에 그 시간에 있는 아이들은 다 밥을 사줍니다. 밥을 사주고 먹을 게 있으면 같이 먹고 먹고 싶은 거 하면 다 사줍니다. 밥 먹고 사는 거 때문에 차별하거나 하기가 좋잖아요. 똑같이 커피도 제공합니다. 무한대로. 아이들이 먹고 싶으면 먹으라고.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커피 사 먹지 말고 커피 포트에다 끓여서 먹으라고 하고. 그쵸? 자,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그 탄산음료 먹는 거, 콜라, 사이다 이렇게 하는 거, 업소에 있는 거, 이걸 설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커피를 조금씩 제공하니까 습관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는데, 이 커피 제공과 이렇게 탄산음료 제공과 아니면 음료수 제공과 비스켓도 예를 들어서 제가 놓는데요. 비스켓 과자 먹고 싶으면 먹으라 한 개씩 비스켓 계속 사줍니다. 계속 비스켓 사주는데 이 비스켓 배고픈 아이들이 이제 꺼내서 먹고 그러거든요. 자유롭게. 없어지면 또 사다 놓고 없어졌다고 아이들이 사주세요 이렇게는 안 하지만 채워놓습니다. 제가 이게 전부 그냥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이게 나의 서비스다. 자, 그러니까 추가로 뭔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줘야 되는 서비스입니다. 당연히 줘야 되는 서비스.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서 물건으로 해보기도 하고 장학금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밥을 주기도 합니다. 밥이 제일 좋더라고요. 나도 먹을 수 있으니까 건강하게 살아요. 건강하게. 밥 먹고 행복하게. 그때 물어보고 싶을 거 물어보고 얘기를 하면 다 쿨하게 잘 받아들입니다. 밥 먹고. 밥으로 친해지는 관계는 굉장히 친숙함이 깊어집니다. 근데 한 번도 고마워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는 보통 상황에서는 고맙다고 표시를 해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고맙다고 표시를 해야 고맙습니다 라고 말이라도 해야 그래야 사람들한테 욕을 안 먹는다 라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나한테 안 했더라도 서운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가르쳐는 줘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고맙다고 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강사로서 도구입니다. 도구격. 선생으로서 자격입니다. 자격. 그럼 강사는 도구고 돈 벌기 위한 도구고 선생만 자격이냐? 아닙니다. 프로 강사 하시면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프로 강사로서 당연한 서비스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확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그래서 더 준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주시면 되죠. 더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추가로 준다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줘야 될 걸 명확하게 하셔야죠.
추가로 주는 것이 있다면 그거의 긍정적으로 준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 있고 내가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왕에 준 건데 뭐 추가로 주는 걸 생색을 내기 위해서, 아니면 추가로 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미션을 준다거나, 아니면 수업에 활용하거나, 숙제를 하거나, 미션에 활용하거나,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줄 수 없었을 때, 아이가 없어요, 가르치고 싶은데 심심해요. 자, 내가 줄 수 있는 이유는 아이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저한테 수입을 줘. 수입을 주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는 돈이 생겼어. 그래서 주는 거예요. 아이 돈으로. 자, 내 노력의 대가로? 맞습니다. 내 노력의 대가로. 근데 그 노력으로 대가로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애가 나를 살게 해주는 원천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하고 부모님이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당연하구나. 그냥 명확하게 이건 서비스로 주는 것이고, 제가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주는 것입니다. 추가로 더 주는 건 이거는 괜찮지만, 이런 부분은 어머니가 금전적으로 부담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아니라 부모한테 얘기하죠. 이걸 안 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머니가 부담하면 이건 어머니들한테 얼마씩 걷어서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죠. 나에게 아이가 오는 이유, 그쵸? 뭐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아니면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아니면 제일 편하게 해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나에게 오는 아이에게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일부를 제공해주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더 줘도 되잖아요. 더 줘도. 그러니까 줄 수 있는 마인드 안에서 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댓글을 읽으면서 한 20여 년 학원 생활, 뭐 교습소 생활, 그 다음에 뭐 방문과의 생활 하면서 했던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쭉. 여러분들, 강사 여러분들 댓글로 쓰신 생각들을 다 했었거든요, 그전에도. 그런데 이제 좀 나이가 먹었나 봐요.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동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